예, 장경윤 기자를 모시고 반도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얘기인데요. 참 요즘 상황도 별로 안 좋은데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를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쵸. 하고 나서 중국에 있는 랜드 팹에 대한 것이 자꾸 이제 약간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 인텔 그 팹 인수하고 인텔 그 낸드 사업 인수하고 대련 우리가 읽기로는 우리음으로는 대련이죠. 예, 중국말로 맞습니다. 야렌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안 돼서 중국 대련 팹 인수에 대해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좀 저희가 언론에서도 좀 여러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좀 구체적으로도 들여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가 인텔 대련 팹을 인수하면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제2 공장을 지난해부터 이제 착공을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2020년 10월쯤에 인텔이 이제 낸드 사업부와 중국 대련 팹을 SK 하이닉스가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으로 발표를 했었고, 당시 인수 규모가 90억 달러, 저희 돈으로 하면은 한 11조 원, 10조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원래 메모리 사업 쪽에서는 D램 쪽에서 원래 조금 먼저 시작을 했었고, 낸드 쪽은 좀 후발주자다 보니까 퀀텀 점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인수를 하게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었는데, 이후 8개국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난관이었던 중국 승인까지 받으면서 2021년 말에 1단계 인수가 완료됐습니다. 이때 70억 달러를 일단은 입금을 했었습니다. 돈을 먼저 넣었죠. 70억 달러 정도는. 이제 한마디로 1차 클로징인데 2차 나머지 20억 달러 남았던 2차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 아직 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때 나머지 잔금을 다 입금을 하면서 물론 지금도 미국의 자회사 솔리다임 만들고 하면서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지만 이 대련 팹 인수와 또 관련된 기술들, 인력들을 좀 넘겨받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잔금 20억 달러를 입금을 해야 대련 팹도 우리한테 다 오는, 우리가 아니고 하이닉스 쪽으로 다 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는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물론 이게 다 돼야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 대련에서 착공식도 열었고 예. 보도가 많이 되진 않았던 것 같고 조용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SK하이닉스가 뭐 추가 투자 일환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기보다는 중국 현지 쪽 매체 쪽에서 먼저 어떻게 보면 이 정보가 나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제 3D 낸드 쪽 신규 우리 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착공식 행사를 공식적으로 열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요 임원진들도 화상회의지만은 참석을 화상으로. 할 정도로 중국 현지에서는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좀 해외 소식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좀 덜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뭐 박정호 부회장도 다 화상회의로 참석을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대련 공장은 하이닉스 게 아닌 거예요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텔로부터 제일 공장을 넘겨받고 있는 과정에 있고, SK하이닉스도 다른 곳에서는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제2공장은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바로 또 투자로 해서 현지에 추가 라인을 증설하겠다라고 했었던 상황이죠. 누구 돈으로? 본인들 돈으로? 일단은 뭐 인텔 얘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누구 돈인지는 얘기는 없고 예. 착공식은 했었다. 다만 본인들이 주체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착공식 행사에서 박정호 부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던 발언들이 있는데, 그 발언들을 좀 뭐 주요한 발언들을 보시면은 대련을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기지로 보고 투자 확대하고 기술 개발 지속하겠다. 네. 또 이제 해외 법인이 현지에 착공을 할 때는 지역 경제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 대련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뭐 3년 만에 GDP 1조 위안 돌파하는데 뭐 그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좀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착공을 했다. 건물 착공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만 이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좀 덜 알려진 내용이었고 실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착공식은 열었지만 뭐 어느 시점까지 완료하겠다, 가동을 하겠다, 아니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꺼낸 적은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 5월 정도면 올해 예. 지금 현재 이 굉장히 급격한 이 다운텀에 대해서 아마 기시감 정도만 들었겠지만 네. 들었지 뭔가 그런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예전에 그렇죠. 뭐 우리가 뭐 고위직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4월 5월 때는 내년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고 장비 맞습니다. 준비하라고 막 했던 예, 때인데 그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도 예. 그 착공한 게 잘 이렇게 뭐랄까 왜 우리가 뭐 건물 올리고 나면 사실 금방 짓거든요. 예, 빨리 맞습니다. 지으려면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업계 쪽에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예, 공장 자체는 뭐 올해 4월에서 5월 중으로 완공이 되는 게 원래 목표였었고 당시 착공식 진행했을 때는 뭐 시장 상황도 괜찮았고 중국 쪽에서도 또 공장 빨리빨리 짓기를 원하니까 좀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공장 1년 만에 짓고 나머지 설비를 반입을 하고 이런 플랜을 좀 네.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프라 장비든지 여러 장비가 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제조 설비를 공급하는 흐름이 됐어야 됐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목표 시점이 지금 올해 4월, 5월이고 이달이 벌써 4월인데 현재까지도 지금 뭐 임박한 상황에서도 완공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오는 게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투자가 굉장히 속도가 지지부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예, 이유는 충분히 여러 예상 가지가 가능해 보지만.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익히 알려진 대로 반도체 시장이 정말 갑자기 불황을 좀 많이 겪으면서 SK하이닉스도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뭐 전년 대비해서는 50% 이상 삭감을 하겠다. 뭐 작년 지출 규모가 19.6조 원 정도가 되니까 뭐 10조 원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적인 얘기고 실제로 업계에서 보는 거는 아무래도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이 팹이나 이런 신규 투자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돈도 없고 장비도 사오려고 해도 사올 그렇죠. 수도 없고 뭐 지금 만들어봤자 어차피 적자 보고 팔아야 되니까 뭐 지금 약간 보루해 놓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지금 2025년 3월에 잔금 20억 달러 입금하면 설비하고 인력 이제 예. 다 가져오는 걸로 돼 있는데 뭐 계약서상 우리가 원문을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이 좀 물릴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물리는 것은 아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아니 사실. 지금 뭐. 70억 불 주고 네. 일부 솔리다임 그러니까 70억 두고 설계나 뭐 이런 제품군 사서 우리가 솔리다임으로 해놨고 그건 미국에 상장시키겠다라는 게 원래 계획이었던 것 같고 별도로 이제 대련 팹은 이렇게 하고 뭐 추가로 중국 정부하고 약속한 것도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예, 기존에 70억 달러 주고 산 거 약간 좀 물리거나 예. 2025년 3월에 잔금 치러야 될 20억 달러를 좀 딜레이 이것도 시키거나. 딜레이라기보다는 미안해 안 하겠어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대련 1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인텔로부터 인수하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 애물단지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고 네.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를 또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공장을 또 인수하면서 중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또 아마 중국 쪽에 굉장히 또 우호적인 얘기를 했을 거고 뭐 MOU나 이런 거 많이 맺었을 텐데 예 여러 가지 뭐 주변 투자를 더 약속했던 걸로 작년에 그 기사가 나왔었죠. 6가지 조건을 중국이 제시를 했고, 예 맞습니다. 뭐 자국 산업 육성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식 계약은 아니고 MOU라 하더라도 중국 네. 정부하고 맺은 MOU는 계약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후속이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뭐 예상되는 세제 혜택이나 중국으로 받을 것도 있었을 거고 네. 또 이걸 중국 쪽에 뭐 철수를 해서 이제 중국 쪽 업체한테 넘어간다고 해도 그걸 또 미국이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기술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 SK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 인수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쪽 업계에서 호평을 받았죠. 예. 굉장히 공격적이다. 특히나 뭐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경쟁사인 삼성 입장에서도 야 저기는 정말 과감하다, 공격적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했는데 지금 마침 또 이렇게 다운텀이 극심하게 와서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는 잘했고 지금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사실 좀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아무튼 약간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정도를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이고 1공장 같은 경우에도 설비를 뭐 추가적으로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중국으로 장비 반입이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특히 제2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비를 반입하기도 전에 지금 뭐 아예 신규 장비를 다 깔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비 규제가 좀 심하게 되면은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들리는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제2공장은 뭐 공장은 완공될 수 있어도 실제 제조 라인이나 이제 팹이 재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들어서기 전에 또 매각이 될 수도 있다. 또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건물만 파는 거니까요. 뭐 사실. 껍데기만 파는 거잖아요. 예, 그건 가능성이 지금 있는 공장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공장 자체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졌던 사항들이 아니라서 그랬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인텔하고 계약은 좀 물렸으면 좋겠다는 현 상황에서는 좀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다음 주가 이제 컨퍼런스 콜도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도 아마 질문도 많이 나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 본체에서도 지금 투자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뭐 올해 뭐 몇 프로 줄이겠다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전무한 수준으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나. 전무한 수준. 심지어는 뭐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도 올해 한 대도 못 받았다고 하니까 현재까지. 그러니까 뭐 이 공장에 장비 넣을 수 있을 리는 만무할 것 같고 중국 대련에. 예. 뭐 더 있습니까 혹시 얘기하실 거?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